네, 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제기되어 왔던 아빠 찬스에 관한 여러 의혹들, 그리고 본인이 농부도 아니면서 논과 밭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 여러 가지 해명을 했죠. 아빠 찬스에 대해서 길게 해명을 했습니다. 딸하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딸은 서울대 다니고 아들은 경북대 전자공학과인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 딸과 아들을 이제 차례차례 그 자신이 교수로 있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학을 시킨 겁니다. 당연히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 뭐가 없었나? 이게 뭐냐면 이른바 조국 효과입니다. 조국 효과.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품앗이 인턴. 그래서 다른 이제 교수가 다른 대학에 있으면은 그 뭐 친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애를 그 교수 밑으로 인턴을 보내고, 그 집의 자식을 내가 인턴을 받아주고, 인턴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제 이런 짓거리를 해온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조국 효과. 자기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 편입학을 받아줬네.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다 지켜봤는데요. 차분한 목소리로 감정적으로 과잉 대응을 한다든지, 또는 의혹 제기를 한 쪽에 대해서 아주 원망설인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북받치는 감정을 얻지 못해서 눈물을 보인다든지, 그런 거 일절 없이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의 초점은 뭐냐?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딸 아이들을 심사하고 평가했던 교수들은 그날 아침에 무작위로 추첨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내 딸 아들은 둘 다 공부를 잘했다. 그래서 그 편입학 점수가 영어 점수도 그렇고 학과 점수도 그렇고 다 좋았다. 오히려 면접 점수가 안 좋았다. 그런데 면접에 들어간 교수들이 나오고 친분이 있은들, 친분이 있다면 더 좋은 점수를 줘야지.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정호영 후보자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 아들, 딸을 굳이 다른 학교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명 중에.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내 아들, 딸 아들을 굳이 다른 학교로 보내야 하겠느냐. 지금 여기에 정호영 후보자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 충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호영 경북대학교 병원장은 정확하게 똑바로 행동을 했다면 딸 아들이 경북대학교 의대를, 자기가 교수로 있는 데를 굳이 편입학의 형식으로 두르려고 할 때, 얘들아 이왕이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나 다른 쪽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다음에 이번에 기자회견을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수로 있는 대학으로 애들을 편입학시킬 수도 있었지만 오해를 살 수는 없었다. 그래야
고위공직자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고위공직을 맡는 사람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 바탕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뭐뭐 어찌어찌 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찌어찌 할 수는 있었지만 오해를 살 수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아무튼 이 의혹에 관한 거는 뭐 어제 해명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아침 거의 모든 신문들이 그 의혹이 해명된 건 아니고 여전히 뭐가 남았다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뭐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아마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뭐 시시각각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또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팩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국민적 동향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왜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오전 오후 아마 가장 핵심 의제로 이걸 놓고 정호영 문제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겠지요. 근데 진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리고 인수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자진 사퇴라는 말을 지금 공공연하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뭐냐? 정호영이 대체 누구길래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느냐? 더더군다나 6월 1일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정호영 문제로 지금 날밤이 지새면서 얼마나 많은 표들이 특히 젊은 표들이 달아나고 있을 것인가. 젊은 표들과 그 학부모들의 표가 달아나고 있을 것인가. 그래요. 정호영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뭐 그 집 자식들이 아무런 뭐 현행법을 어긴 건 없다고 칩시다. 아 그래 뭐 2급 판정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난 다음에 판정을 받았더니 4급 뭐 척추 협착증 뭐 그렇게 해서 의사 3명이 다 동일한 의견을 냈다면서요. 그 의사들은 아마도 정호영 같은 의사들 아닙니까? 같은 경북대 출신일 가능성이 있고 뭐 어찌됐건 뭐 서로 막 알고 있는 사이라 뭐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근데 서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어찌됐든 그것이 뭐 허위 진단서를 만들었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사문서 위조, 조국 전 법무장관처럼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 뭐 직권 남용 및 그 행사 뭐 이런 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교육부가 감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교육부 감사 결과 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해서 수사를 하면 뭐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드러나는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수사를 하게 되더라도 만약 감사를 하게 되더라도 그때는 이미 그렇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거는 선거대로 져버리고 그리고 선거 진 다음에 한 2, 3개월 뒤에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정호영 후보자가 잘못했다더라. 뭐 그 심사하고 평가했던 교수들하고 그 사전에 전화통화를 여러 번 했다더라.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나와 본들 어디다 쓰겠습니까?